자, 또 앞에 화면을 볼게요. 제가 방금 전 시간에 이미지 엔진X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려받았어요. 이제 이 친구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docker run 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엔진X라고 할 거예요. 풀이 내려받는 거였고 run이 실행시키는 거예요. 명령어도 좀 직관적이죠? 아까 검색하는 건 서치였고. 자, 실행을 시켜보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안 넘어가고.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아무래도 멈춘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C 눌러보세요. 그럼 일단 빠져나오거든요. 명령어 다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안 멈추시고 계속 진행되셨던 분들은 그냥 진행하는 거 놔둬도 되고. 네? 아, 같이 하는 거였냐고 물어보세요.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C를 눌러서 제가 빠져나왔는데 제대로 켜졌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docker ps라고 한번 쳐볼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 봤던 명령어였죠? 지금 안 켜졌어요, 저는. 이러면 여기서 ps를 했을 때 이 안에 뭔가 나오면 이 docker ps라는 명령어 자체가 실행 중인 이미지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docker images가 이미지 목록, 다운로드된 이미지 목록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docker ps는 실행 중인 이미지 목록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실행됐다라는 건 제가 아까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컨테이너들, 지금 돌고 있는 컨테이너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봤는데 없죠? 없으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ps 뒤에 -a까지 해서 같이 보면 지금 뭔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docker ps가 컨테이너,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미지들의 리스트를 보는 명령어인데 이 a를 붙여서 보면 얘는 실행 중지된 이미지도 같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LS를 보는 것과 LS, ALH를 보는 게 달랐던 것처럼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되고 그 컨테이너를 중지할 수 있어요. 삭제하지 않고. 그 중지하면 PS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일단은 이거를 냅두고 다시 run nginx 해볼까? 또 멈출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고요. 오케이. 자, 사실 우리가 nginx를 이렇게 그냥 실행시킬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 좀 다른 방식이 있긴 한데 얘를 해결하는 거는 명령어를 하나 쳐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쌓여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서 지워주는 게 맞아요. 지우는 명령어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docker rm f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지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누굴 지울지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그쵸? 이 상황일 때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 여기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줄 넘어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얘도 이 상태로 가고 줄 바뀌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컨테이너 아이디는 첫 번째니까 얘고요. 네임스 얘는 마지막이라 얘예요. 첫 번째 실행시키려고 했는데 중지된 컨테이너 이 친구가 이름 아이디는 얘고 이름은 얘다 이건데 얘네 보면 우리가 지었어요? 아니죠. 근데 뭐라고 막 좀 뭔가 이름처럼 만들어 놨고 여기는 랜덤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름이나 컨테이너 아이디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랜덤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랜덤을 만들어 주는 거고 네임에는 그냥 진짜 아무 네임이나 만들어 줘요. 이름 같은 거. 요 밑에 거 보면은 뭐 그라시우스 해밀턴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사람 이름 같은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단 우리가 누구를 지울지 선택할 때는 이거 혹은
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우리는 ID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면 ID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두 개 중에 첫 번째에는 ID가 이거고 두 번째에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앞 글자부터 지금 다 다르죠. OBA, 3AF 다르죠. 자, 제가 한 요 정도까지만 쓸게요. 이거 풀네임을 다 적지 않고 OB까지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다시 도커 ps a로 보면 잘 지워졌어요. 이게 왜 되냐면 우리가 컨테이너 아이디를 가지고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 얘는 식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입력해주면 알아서 그걸 찾아가요. 이게 한 글자만 되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두 글자를 써가지고 근데 아무튼 식별을 가능한 정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OB까지만 써도 당연히 다른 거니까 이러면 알아서 찾아가 준다. 근데 예를 들어 컨테이너가 두 개 돌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까지 똑같고 요거 뒤에만 뭐 씌었다. 그럼 결국 다 써야겠죠? 식별이 가능한 수준까지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지워보자면 얘는 3A 한 글자로 해볼까요? 될 것 같긴 한데 문제 없네요. 식별 가능한 수준까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찾아가서 지워줄 거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은 이미지를 실행해서 컨테이너가 도는 환경을 좀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고 그 문제 속에서 중지되어 있는 친구들을 지우는 걸 좀 먼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제가 도커에서 이미지 얘는 가상 PC 역할이라고 했었죠? 가상 머신 역할. 근데 이 머신 자체가 사실 PC였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역할. 진짜 PC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얘는 격리된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얘를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관계를 좀 아시나요? 이거 사실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려면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그럼 내려받아서 설치된 프로그램은 크롬이에요. 그죠? 자,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니까 이제 크롬을 하나 킵니다. 크롬 창을 하나 열어요. 그러면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실행 중인 크롬 1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돌고 있다, 실행 중이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 크롬 하나 설치하면 크롬 창 하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띄울 수 있죠. 여러 개 띄우고 싶다고 크롬을 또 내려받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게 당연히 가능한 거잖아요. 심지어 더 많이도 가능하고, 그죠? 똑같은 개념. 뭐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 뭐 알집이다. 알집을 내려받았어요. 압축 풀려고. 알집 압축 푸는 거 실행시켜 놓으면은 실행 중인 알집으로 프로세스가 또 하나 생겨날 거고 얘도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려받은 프로그램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실행되고 있는 얘를 실행시켰을 때 돌고 있는 그 상태 걔를 컨테이너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다라는 건 지금 우리 엔진X라는 이미지를 하나 받았죠. 그럼 얘는 실행 중인 이미지 1 해서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 1인데 실행 중인 이미지 2를 만들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 1을 이게 될까요? 자, 리눅스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눅스에서 우리가 엔진X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systemctl start 엔진X에서 엔진X를 켜죠. 또 킬 수 있어요? 거기는 안 되지 않나요? 우리가 또 스타트를 하면 어차피 켜져 있는 상태니까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새로 뭔가가 또 열린다의 개념이 아니죠. 근데 도커는 이게 돼요.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구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점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자, 웹서버 하나 안에다, 웹서버 하나가 아니지. 하나의 OS 안에다가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를 해요. 이 안에 웹루트 폴더 증설 우리 해봤던 거죠. 여러 개 쓸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의 머신 안에 애초에 웹서버를 여러 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서로 다른 웹서버를. 같은 웹서버면 리눅스 환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엔진엑스면 여러 개 받기가 곤란해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웹서버가 엔진엑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웹서버를 설치해서 또 다른 웹서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포트를 바꿔가면서. 그건 가능해요. 근데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어야 되는 건데 도커의 개념부터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엔진엑스 하나만 설치해 놓고 이 가상 머신 안에서 컨테이너라는 격리된 공간으로 여러 개의 웹 서버를 그냥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 포트만 다르게 설정하면. 그러면 웹루트 폴더 증설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웹 서버 자체를 증설해서도 여러 개의 사이트들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 갔어? 자, 제가 명령어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도커 런인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키 그래서 지금 버추얼 호스팅이 8022니까 8020 80 하고 엔진X 일단 요 정도만 해보죠. 자,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끊으면은 또 아까처럼 안 될 거라서 살짝 기다려 보죠. 기다리면서 그냥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처럼 run이라는 L 썼고 엔진X를 쓰긴 썼는데 중간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봤을 때 뭐 같아요? 포트 같죠? 일단 80, 엔진X의 기본 포트 80인데 앞에 있는 얘는 뭐겠어요? 포트 포워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트 포워딩은 우리가 생각했던 포트 포워딩과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포트 포워딩은 맞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 이미지를 실행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라는 곳은 격리된 공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걔는 가상의 OS가 존재해요. 리눅스라고 하는 OS가 거기에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로 머신처럼 막 메모리를 잡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가상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OS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본인만의 NAT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엔진X라고 하는 웹서버로 들어갈 때 리눅스에서 이 80,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갈 때 쓰는 포트 포워딩을 지금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이걸 입력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리눅스 안쪽으로 들어올 때의 포트 포워딩은 우리가 해봤던 방식대로 해줘야 되고 그걸 한 다음에 리눅스 안에 있는 8020을 찾아와야 이 안에서 돌고 있는 컨테이너 80을 찾아간다 이 개념이에요. 한 다리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런 개념의 포트 포워딩입니다. 이거 기다리는 김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일단 하는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여러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상황 체크를 했는데 원래 그냥 이렇게 런을 해도 돌긴 돌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해결법을 가져온 건 우리가 런이라는 걸 실행을 할 때 지금 이 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얘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없이도 됐던 것 같은데 얘가 없으니까 컨테이너가 바로바로 죽어버리네요.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실행이 되자마자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지가 됐다라고 떴던 건데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로 한번 실행을 해보실래요? 자, 했을 때 PS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PS를 봤을 때 뭔가가 뜨면 성공입니다. 떴나요? 오케이. 안 되세요? 네? 업이라고 떠 있으면 되냐고요? 이렇게? 그냥 PS만 쳤는데 뭐가 나왔다 이러면 실행된 거예요. A까지 치면은 이제 익시 상태, 종료된 상태도 나오는 건데 PS는 진짜 실행 중인 애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PS만 쳤는데 나온다? 그럼 뭐라도 지금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D는 뭐냐면 약간 디태치, 데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 리눅스 할 때도 SSHD, HTTP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Pure FTPD 이렇게 했어요. 그쵸?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리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추가로 정보를 좀 얻으면서 봤던 글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커 기술 같은 게 진짜로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상으로 돌리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얘가 그냥 그 프로세스를 유지하지 못한 채로 D라는 애가 없으면 프로세스를 유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 명령어를 실행한 상태에서 내가 할 일 끝났어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주면 이 뒤에서 네가 계속 돌아야 돼 라고 하는 부가적인 명령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D가 없이도 일단 실행되고 그 결과는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네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포트 포워딩을 같이 진행한 상태로 실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지막은 이 상태였으니까 그죠? 이 상태로 하셨으면 비슷한데 여기 8020이 없을 거예요. 그냥 80에서 8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나 아니면 좀 다를 겁니다. 저도 이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 키는 거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는 애초에 그게 없군요. 그냥 80 하나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의 이미지로 웹서버를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지금 우리는 두 개를 만든 거예요.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프로세스는 각각 들어올 때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하나는 기본 포트고 하나는 포트 포워딩을 해놨으니까. 자,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일단 엔진엑스를 켰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들어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웹사이트에서 열어는 봐야죠. 그거 해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도출박스 머신에서 설정, 네트워크 고급인데, 어댑터 1의 고급으로 갈게요. NAT. 우리가 이제 버추얼 호스트 전용 어댑터도 만들었지만, 이거 말고, 그냥 NAT. 이 친구 있는 데에서 고급 포트 포워딩 들어가서 규칙 추가해주고, 여기에, HTTPD 그냥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요. 호스트 IP는 0.0.0.0 넣어주고 여기는 제가 그냥 8020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랑 조금 다른 게 게스트 IP를 전 비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8020만 넣을 거예요. 여기 게스트 IP를 안 넣을 거예요. 확인. 그리고 나서 크롬을 하나 연 다음에 여기에 127.0.0.1에 8020으로 들어가면 웰컴 투 NGX가 나옵니다.
포트 포워딩만 잘 하시면, 저랑 똑같이 했다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NAT, 어댑터 1위에 있는 NAT, 혹은 여러분들 어댑터 2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 어쨌든 NAT를 찾은 다음에 보그, 포트 포워딩, 그래서 이런 규칙을 추가해준다. 그리고 나면 저처럼 로컬호스트에 8020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다. 일단은 이런 느낌. 안 뜨나요? 잠깐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로 실행시킨, 그러니까 도커 환경에서 구동한 웹서버도 접근이 가능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우린 분명 리눅스 세상 안쪽에다가 도커를 설치하고 도커를 사용해 이미지를 내려받고 그 이미지를 사용해 컨테이너를 실행시켰는데 얘가 엔진엑스가 잘 접속이 된다.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일단 이 정도만 우린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실행 중인 이 친구들 다 지울 건데 도커 rmf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여기다가 이제 그 컨테이너 아이디에 식별 가능한 수준까지 적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다 지울 거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거 그대로 명령어 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 중인 컨테이너 그냥 다 삭제시켜버려요. 엔터를 쳐보면 두 개가 꺼진 걸 알려주죠. 얘네들한테서 동작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도커 ps a까지 쳐보면 없어요. 이제 컨테이너를 완전히 그냥 전체를 다 지울 때 한 번에 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삭제예요. 삭제.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된다 그랬죠. 컨테이너가 잘 돌고 있었는데 얘를 아예 그냥 삭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니까 뭐 중지구, 뭐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라진 거죠. 근데 사실 컨테이너는 중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활성화도 가능하고 그런 걸 한번 볼 건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미지스 보면 엔진엑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실행을 시킬 때 일단은 요걸 해보죠. 부터 run 뒤에 p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들어가 볼 거 아니니까 p 빼고 nginx d까지만 넣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docker ps 보면 지금 구동 중인 게 잘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docker stop 하고 C0이라고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 아이디가 C0으로 시작을 하니까 스탑이니까 중지해 라는 느낌이겠죠. 자,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docker psa로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excepted 멈춰있는 상태의 컨테이너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도커 런을 하나 제가 더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아니다, 런 하나 더 하고 도커 psa로 결과를 보면 두 개가 돌고 있겠죠?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중지고 하나는 살아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살아있는 애를 스탑 명령어를 쓰긴 쓸 건데 조금 다른 형태로 쓸 거예요. 도커 스탑 킬 여기에 bd라고 넣을 겁니다. 그럼 전 지금 살아있는 애가 위에 거니까 이 아이디 식별자를 넣어준 거겠죠? 근데 아까는 그냥 스탑이었는데 이번엔 킬이 붙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러가 났네? 엥? 아하 잠시만요. 도커 스탑 킬 이게 왜?
스탑이 아니라 그냥 킬이네? 이거 스탑이 원래 붙었던 것 같은데? 제가 도커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기억이 좀 조작됐나봐요. 이렇게 킬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러야? 왜 또?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이미 죽었네? 그러면 하나 더 키고 하죠. 지금 저한테는 이 3구라고 하는 친구가 살아있고요. 킬 3구 이러고 나서 PSA를 보면요. 또 왜 남아있니? 에이 참. 하긴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이 3구라고 하는 애는 키를 사용했고요. 얘네 둘은 스탑을 사용했어요. 결과적으로 둘 다 멈춰있는 것 같죠? 셋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탑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중지시키면 이 컨테이너가 중지되는 과정까지 얘가 꺼질 때까지 제대로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킬은 안 기다려요. 약간 컴퓨터로 보면 우리가 시스템 종료를 누르고 완전히 꺼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강종을 시켰느냐 이런 차이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많이 활용할 일은 없긴 한데 기본적인 명령어니까 그냥 해본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해봤죠. 도커 이미지 실행해서 컨테이너 만들고 컨테이너 중지하고 이렇게 중지된 결과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3개가 중지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도커 런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친구를 붙여서 할 겁니다. 대시가 2개고요. RM이라고 하는 애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D까지 붙이고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달라진 건 이 RM 부분밖에 없습니다. 대시 2개의 RM 그리고 도커 PS를 본다면 당연히 돌고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어 있는 건 3개가 있을 거고 얘 돌고 있고 이런 상태죠? 4개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스탑 해볼 거예요. 도커 스탑 해서 저는 맨 위에 혼자 돌고 있는 093 저 친구를 스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도커 PSA로 볼 거예요. 이러면 지금 093이라는 애는 없죠. 분명 우린 스탑하면 중지하면 여기 남아 있었었는데 지금 093이라는 애는 똑같이 스탑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가 실행할 때 사용했던 이 RM이라고 하는 친구가 컨테이너를 중지했을 때 흔적을 남기지 마 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는 명령어에 같이 쓰는 건데 이렇게 실행된 컨테이너는 나중에 혹시라도 중지가 되면 그냥 삭제시켜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RM은.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고요. 왜냐면은 중지했다가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요정도 하는데 우리 깔끔하게 좀 정리해놓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RM의 F 여기다가 달러 소가로 도커 ps aq 그럼 컨테이너 다 삭제였죠? 모든 컨테이너 삭제. 그리고 이거는 안 배웠지만 그냥 해볼게요. RMI의 F 하고 엔진 X 이건 뭐 하는 애겠어요? 이미지 삭제하는 거예요. 그냥 RM이 컨테이너 지우는 건데 RMI 이미지 삭제하겠다. 그리고 이미지 이름 엔진X 넣었으니까 이미지를 지워줍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스를 해보면 안 나와요. 도커 PSA를 봐도 뭐가 안 나오고요.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실행을 안 시켜볼 건데 RMI에 F 해놓고 RMI라는 거는 이미지 지우는 거였죠. 아까 이미지 이름으로 지웠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지를 한 번에 지우겠다. 모든 이미지 지우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웠던 명령어들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 드릴 거고,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또 다른 도커 관련된 기능들 몇 가지도 테스트 해보고, 또 눈으로 재밌는 것도 좀 보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